2.5절 적분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동안 적분의 그 기본적인 정의라든지 관련된 특성들 이런 거를 살펴봤죠. 어떻게 적분하는지 역함수를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분을 했는지를 잘 염두에 두시면 그 적분을 또 잘할 수 있습니다. 자, 본 13주차 시간에서는요, 두 곡선 사이의 면적, 넓이, 그 다음에 적분의 평균값 정리, 근사적 적분 방법, 그 다음에 입체의 부피,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, 적분을 이용하는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두 곡선 사이의 면적,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. 이 그림에서,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이듯이, 자, 두 곡선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위에 있는 걸 fx라고 부르고요. 또 다른 녀석을 gx라고 불러서 구분을 해보죠. 자, 두 가지 이제 그 곡선이 있으니까 곡선 사이의 면적은 fx에서 gx를 뺀 차이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자, f 함수 값은 여기서는 플러스잖아요. 그죠? g 함수 값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함수 값을 갖죠. 그죠?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얘는 다 플러스 값을 더해주는 효과랑 똑같은 거죠. 즉, 이 길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면적을 길이의 합으로 이제 바라볼 거고요. 이런 식의 모습들을 중간에 있는 매 점마다 이렇게 근사시켜서 사실은 직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근사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. 부호가 위에 게 더 플러스인 상태고 밑에 게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, 즉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조건일 때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이렇게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이 잘 정의된다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이 순위 관계가 중요해요. fx가 gx보다 더 함수값이 낮은데 가다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, 예를 들어서 gx는 이렇게 올라간 상태인데 fx에서 fx 함수값은 이 길이고요, gx 함수값은 이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? 이 f에서 g가 있고요, f에서 g를 빼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죠? 그건 우리가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.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양의 값이에요. 그죠? 이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이 영역하고,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에서요. 그래서 주어진 구간을 끊으면 이 구간하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두 곡선 사이 면적을 구한다면 이때는 이쪽에 해당되는 영역 그리고 이쪽에 해당되는 영역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의 영역에서는 fx가 더 커요, gx보다.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뺀 차가 양의 값을 나타내니까 잘 맞아요. 우리가 계산할 때, 이런 정적분 기법을 이용할 때. 근데 이 뒤에 있는 녀석은 g가 더 커요. 그러니까 gx에서 fx를 빼줘야 되겠죠. 따라서 이 순서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. 이 순서 관계가 fx에서는 fx하고 gx에 대해서 fx하고 gx 함수값의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때 두 곡선 y는 fx, y는 gx가 두 직선 x는 a, 구간이에요. x는 a, x는 b 요거요. 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의 넓이 a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고요. 이게 구간이 요거 a이고요. 이쪽에 b가 돼서 이 곡선 사이,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그런 면적 a가 이렇게 fx에서 gx를 빼서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정적분값 계산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바라봐도 되고요. 이 앞에 있는 그런 식은 무슨 얘기냐면
자,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fx 값을 계산해요. 정적분 AB 구간 사이에서. 그러면 어떤 면적이 나와요? 이 면적이 나와요. 그죠? 이 면적이 나오는데 이 하단에 있는 여기까지요. 예. 위에 있는 거니까. 자,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 x축하고 y는 fx라는 그런 그래프하고 사이의 그 면적이 되겠죠. 거기서 요 gx에 대한 폐구간 AB 사이에서의 면적을 계산하면 폐구간 AB 사이의 면적은 함수 값들의 썸이라고 그랬었죠. gx가 이런 꼴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두 가지 영역으로 gx는 이제 구분이 되어져요.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영역 마이너스죠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영역, 이쪽에 있는 영역은 플러스입니다. 여기는 마이너스고요. 자, 어쨌든 fx에서 AB 구간사의 정적분에 대한 fx 값에서 그 AB 구간사에서 gx에 대한 정적분 값을 빼주면, 자, 이쪽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얘는 플러스에서 이 밑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로 계산되어졌을 거니까 마이너스를 빼주면 플러스가 나오죠. 구간사의 면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이쪽 걸 보시면요, 둘 다 플러스인 상태였어요. 그죠? 따라서 여기서 이 면적에서 이 하단에 있는 면적을 빼주면 이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. 플러스에서는 플러스인 면적을 빼서 이렇게 곡선 사이의 면적을 잘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곡선 사이의 면적을 계산해도 되고요. 구간이 같으니까, AB 구간이 같으니까, 자,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그 인티그랜드 안에 있는 그 적분 인자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계산해줘도 됩니다. 2D 2.54를 보겠습니다. 자, y는 1 빼기 x제곱으로 주어진 그런 y 함수가 있어요. 얘의 그래프와 x축의 구간 0에서 2 사이의 영역의 넓이 a를 구하시오 그랬어요. 보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두 그래프 사이의 그 면적을 논의하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이 나와야 돼요. 양의 값만 다뤄야 돼요. 따라서 중간에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라면 적당히 구간을 잘 나눠가지고 끊어서 그 구간들을 별도로 따로따로 다뤄줘야 되는 것이죠. 자, 여기서 보시면 0하고 2 사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바뀌는 구간이 1에서 생깁니다. x가 1일 땐 0이었다가 1보다 커지면 함수값들이 다 음의 값을 갖게 되죠. 그래서 쟤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. 자, 본래 그런 함수의 그래프는 y는 1 빼기 x제곱의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포물선이었는데, 절대값을 씌웠던 얘기는 뭐예요? 음수값은 안 나타납니다. 음수값일 때는 그걸 반대 방향의 함수값을 나타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요, 이 값은 이렇게 지키고, 여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나타나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이 면적을 이쪽에서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부호가 바뀌는 그런 점을 구하고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정적분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자. 따로따로 계산하면 플러스 값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두 그래프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0하고 1 사이 구간에서는 fx는 이제 양의 값이니까 fx dx를 두고요. 1에서 2 사이에는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fx 해서 dx를 계산하면 되죠. 그래서 fx가 1 빼기 x제곱이니까 바꿔 넣어줬고요. 마이너스 fx는
x제곱 빼기 1이 되니까 1에서 2 구간에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. 자, 각각의 역도함수를 계산하면 다항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미분법의 역연산을 적용하면 되죠. x 빼기 3분의 1 x3승 0에서 1까지 구간, 3분의 1 x3승 빼기 x 1에서 2 사이 구간에서 계산을 해주면 2가 나옵니다.